실천적으로 자기성 형성에 실패한 거예요. 정치에서 막 유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LDH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어. 이제 이 시점을 저는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육 문제는 중심 문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진짜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과열 대입시 경쟁의 문제다? 그것만이 문제는 무지무지 행복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정체성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그게 중심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교사들이 다 명퇴할 수 있는 때가 언제야? 계산하는 게, 그래서 계산하고 있거든요. 교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초기에는 한 50%. 자기 삶이 다 무너지고 아무 일 없이 입 벌려서 교실에 와서 앉아있어요. 이 아이들은 자기 삶에 의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국어 점수 5점 더 맞아라? 가능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아이는 먼저 자기 정체성이 서서 세워주고 의욕을 갖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직전도 안 돼요. 이게 점점 더 나와서 60%, 70%, 80%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이게 중심 교육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심 교육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관성적으로 계속 대인만 갖고 이렇게 교육 문제를 가는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잘 나가는 상위 20%의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면은 시대적 변화, 여기서 앞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그 관계적 사회의 주체적 측면,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자기 삶의 의욕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 설정을 하고 이걸 해결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이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가치 판단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이제는 학력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처럼 지식 중심의 학력 그거 가지고 교육해갖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식 중심으로 가가지고 물론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이것도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아이들이 정체성을 세우고 자기 삶의 의욕을 갖고 문제 설정을 하는 이런 능동적인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또 관계 맺는 능력, 그런 어떤 공감을 받아 가치 판단하는 능력,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학교 교육이 형성해줘야 될 학력, 역량으로 보지 않으면은 더 이상 학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논에 이미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학력을 그렇게 확장해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교육 이렇게 하니까 참 그냥 정책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꿔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그런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밑바닥이 같이 변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만든 정책 꼭 떨어진다고 되느냐? 안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대입이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학점 중심으로 가느냐, 수능 중심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학점이 불신을 받나 보면은 이 학생부 기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근대 산업사회형인데 교과는 지식 점수야 해갖고 이게 중심이고 사실 나머지 부차적인 거죠. 이 부분은 인상 키워줘야 되고 이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 활동에서 그렇게
중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거의 방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깥에 학부모들이 채워오라고 하니까 공정수에 계속 시비가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학력 개념을 확장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더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업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식 전수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 맺는 능력, 살아가는 능력, 한수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돼? 교과에서.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파리에 가서 이제 실험학교들이 에콜 42라는 학교가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학교더라고요. 거기는 뭐 18세 이상 이거 외에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들어오는데. 근데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하고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하는데 학생을 선발하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어떡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하면은 이 팀을 짜줘요. 팀을 짜주는데 그 재밌게 짜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아주 잘하는 사람, 전혀 못하는 사람, 중간 정도 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짜줘요. 그래갖고 그 팀에다가 프로젝트 과제를 줘요. 그래서 이거를 3개월 동안 해봐. 그리고 제출해. 그럼 이렇게 제출하면은 그 이제 프로젝트 결과도 이렇게 보지만은 이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데 얼마나 성장했는지, 중간중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러면서 얘들이 어떤 관계 형성해서 이렇게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팀을 뽑아버려요. 우리도 교과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뭐 그 교과 수업의 10% 정도는 팀별로 하고 그 팀을 아주 다양하게 구성해주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걸 어떻게 성장했는데까지 기록해라. 10%만. 그럼 그거 갖고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거든요. 애들을. 뭐 학부모한테 뭐 인턴 활동 이런 거 뭐 증거 갖고 하라 뭐 있다 없고 안 해도 그거 충분히 거기서 평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에코사이즈는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팀을 다양하게 짜주고 프로젝트를 이제 지들 설정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능적인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팀의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평가하고 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학력 개념을 확장하는 그런 걸 논의가 많이 진전이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면 이제 거기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학력 개념 확장한 교과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럼 그거를 뭐 전체에서 한 10% 정도는 그 팀별로 해갖고 애들의 그런 인성도 보고 다 볼 수 있어. 그러면은 뭐 바깥에 어떤 활동이 아니라 교과 안에서도 다 평가하겠다. 이거 갖고 대학에서 애들 뽑을 때 뽑아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가 미래형으로 교육 활동이 전혀 안 변한 상태에서 학종으로 가야 돼요. 그거 갈등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입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 현장의 구체적인 실천에 미래형의 실천이 막 나타나고 나타날 때 그거 연관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책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학점제 같은 것도 이제 걸려 있는데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걱정돼요. 그리고 현장 실사 나가보면 야, 갈 수 있을까? 이거 큰일 났는데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더 시끄러울 때 김상원 장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지 말고 그거를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내놔는 그냥 논의랑 기초안으로 보고 그거를 각 교육청에 줘서 누들 교육청의 조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을 만들어봐. 만들게 해라.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할 수 있어도들 만들어 보라고 해라. 그리고 그걸 쭉 모아갖고 진짜 논의해서 현실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그거 뭐 1년이 걸릴 수,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 모아진 안을 정책안으로 해라. 그러면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공격적으로 갈 방법이 없다, 이거. 근데 실제 지금 상태에서 위에서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그거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허구가 되겠죠. 뭐 학점제를 가긴 가는데 뭐 지금의 단위자 별로 다르지 않고 뭐 다른 점은 그냥 무학년제야. 고고 정도가 다른 비슷한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현장 단위 실천하고 이 전체 정책이 함께 이렇게 호흡하면서 움직여가지 않으면은 실제적인 진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틀을 만들자는 게 국가교육위원회거든요, 제안이. 정책을 위에서 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입안 때부터 진짜 현장 호흡하면서 만들어지고 갈 때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현실적 가능성이 높게 수정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새로운 정책 틀로 나가야 된다. 우리 현실의 기반에서. 그런 걸 하기 위한 기구가 국가교육위원회란 기구입니다. 그걸 만들려고 이제 국가교육을 이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뭐 국회가 올 수도 없다는 통에 뭐 법안은 제기가 되는데 뭐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기된 법안에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이 전면적인 계획국민이 아니란 생각인 말씀을 드린 건데, 국가위원회 안에서 그래요. 사실 그렇게 가려면은 그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단위 분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완전히 별개로 돼 있어요. 이게 한마디 된 것에 장애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긴밀하게 결합시켜서 이렇게 그 생활단에 갈 수 있도록 만들 건가? 이런 거라든지 또 이제 각 단위가 분절되어 있잖아요. 교육부, 교육청 뭐 가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건지, 또 중앙단위에서는 그 저번에 교육비서관 때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던데 청소년 사업이 막 각 부처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 이게 생활단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이게 서로 침범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좀 통합적으로 갈 수 없냐 모아갖고 했는데 결론은 부처 간의 유사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게 훨씬 쉽겠구나. 이 칸막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처 간의 그런 융합적인 칸막이 넘어선 어떤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 그래서 원래 국가교육의 이상적인 모습은 부처 간 거버넌스, 교육과 관련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조정하고, 또 이제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또 이렇게 교육의 각 단위들의 분절성을 넘어서는 어떤 거버넌스, 이거를 구축해야 되는데 법안이 그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렇게 제기하면은 법안 제기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당장 모든 부처에서 이 제기가 딱 들어와요. 왜 이거에 대해서 법적 기속력을 갖는 행위를 국가에 해야 되는 거야. 다 이 제기 들어오고 교육부도 반대합니다. 왜냐면 그거 원래 실제로는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사회부총리 역할인데 왜 국가기회를 한다는 거야? 찬성할 왜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국가위원회 법안에서는 국가위원회 상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옥상옥이라는 데는 계속 듣거든요. 교육부는 다른 게 뭐야?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지향은 그런 거죠. 이 각 단위, 수평적인 단위든 뭐 수직 단위, 이 단위의 분절성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렇게 그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게 국가위원회 핵심이고, 그건 뭐 국가위원회 갈 수 있든 어떤 간에 우리가 앞으로 지향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초생활 단위의 이런 교육과 관련된 활동과 노력들이 그래서 대단히 앞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네, 우리 김진경 의장님은 우리 강북구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교육 생각, 또 책 읽는 그 마을 모임 등에도 함께 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가 있었고요. 지금 1시간 30분 채 안 됩니다. 1시간 28분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